네, 저전력 저잡음을 위한 캐스케이드 PLL 질문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. 총 8개 질문 주셨습니다. 질문 1번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. 투스테이지 링 오실레이터가 1단이나 3단보다 더 빠르고 저전력, 저노이즈 특성을 갖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하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링 구조의 오실레이터의 속도는 단수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링 구조에서 사용하는 딜레이 셀들의 딜레이로 주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총 3개의 인버터,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인버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5개의 인버터가 있을 때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주기적인 신호가 계속 바뀌면서 돌아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딱 이런 한 주기를 갖고 오실레이션 했을 때가 이 주파수가 결정되게 되는데 단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단수가 많아질수록 주파수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저단, 즉 저희가 쓴 것은 좀 고속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전력 특성을 갖는 이유는 만약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했을 때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노드들을 충방전을 시켜야 하는데 애초에 단수가 많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서 이 충방전을 시키려면은 결국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해서 충방전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.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려면 결국 이 딜레이셀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들을 크게 만들어서 전류를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늘어나게 됩니다. 노이즈에 관해선 발진기엔 각 단을 통과하면서 트랜지스터나 외부 요인들 VDD, 그러니까 파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전류원을 추가해서 전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. 외부 요인이 최소했다고 가정하고 결국 트랜지스터로 인한 노이즈가 생기게 될 것이고 한 단, 두 단, 다음 단 계속 통과하다 보면 이 노이즈가 쌓여 결국 최종적인 출력에서 페이지 노이즈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단수를 최소화해서 노이즈가 적은 특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다음 질문은 시뮬레이션 리절트에서 설명한 2, 3, 4번의 논문 결과는 학생들이 직접 시뮬레이션한 결과인가요? 아니면 논문에서 제시한? 예,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2번, 3번, 4번 모두 저희가 측정한 건 아니고 논문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. 저희의 결과도 저희는 이제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측정한 결과를 보인 것이고 실제 칩이 나온 측정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.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논문과 디스워크를 비교 시 면적을 5배 더 사용하면서 전력을 5% 줄인 것인데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? 네. 네,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이제 한 것은 약점이 면적입니다. 다만 전력을 5% 정도 덜 사용하면서, 그러니까 면적을 5배 더 사용하면서 전력을 5% 줄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력을 5%덜 쓰면서 이번 논문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약 2.8GHz 높은 주파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면적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져야 하고 저전력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 질문은 투스테이지 오실레이터에서 발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하셨나요? 네, 이 부분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입니다. 해결한 방법은 이제 오실레이터에서 각 노드, 지금 총 노드가 4개가 되는데 이 각 노드에
엠모스로 이제 리셋 스위치를 연결하여 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다음과 같이 리셋 스위치를 연결하여서 각각 이제 여기는 같은 노드가 되겠죠. 다음과 같이 리셋 스위치를 주어서 발진을 할 수 있게 처음에 리셋을 걸어주고 리셋을 1에서 0으로 만들게 되면은 각 노드에서 전압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발진이 시작되어서 안정적으로 발진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. 다섯 번째 질문에서는 프리퀀시 서칭이 빠르다고 했는데 기존 기술에 비해서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. 기존에 참고했던 논문에서는 SSPLL 주파수 고정 범위 밖을 컨트롤하기 위해 차지 펌프 PLL을 따로 사용하였습니다. 지금 확인해 보면 지금 이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차지 펌프 PLL을 더 사용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논문은 차지 펌프 PLL 추가하여 SSPLL의 주파수 고정 범위 밖을 컨트롤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차지 펌프 PLL이 안정적으로 락되는 시간은 5마이크로세컨드 정도입니다. 본 논문에서 제시한 디지털 로직의 경우 모든 코너에서 주파수 고정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3008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. 여기서 이제 3008 마이크로 세컨드는 여기는 디지털 로직이 동작이 끝난 거고 그 이후에 SSPLL이 동작을 하여 최종적으로 875MHz의 클락을 생성해내는데 3008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린 겁니다. 그러면 디지털 로직을 제외하고는 약 1.7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걸린 겁니다. 결국 기존 기술에 비해서 약 24%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질문은 SSPLL에서 캐칭이 가능한 주파수 범위는 어떻게 찾아냈나요? 이 부분은 SSPLL에서 처음 시작되는 이제 이 부분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최종 출력이 이제 락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. 그 결과 주파수를 고정시킬 수 있는 범위가 약 830MHz에서 920MHz 였으며 이에 맞춰서 그 코스 컨트롤을 설계하였습니다. 일곱 번째 질문은 페이지 노이즈는 어떻게 계산했나요? 예,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케이던스사의 버추어스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. 이 지금 나온 그래프인데 세팅은 0도 SSS 코너이고 10MHz 때 약 100.6963 dBc/Hz로 나와서 반올림해서 마이너스 101 dBc/Hz로 측정하였습니다. 질문 8번은 이번 논문에 비해서 좋아진 점이 별로 안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면적이 5배 정도 크긴 하지만 좀 더 높은 주파수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때 소모되는 전력은 비슷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고 전력을 덜 소모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질문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.